안녕하십니까. 조문 2개로 민법 끝내기 이종근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학습량을 어떻게 줄일까 하는 고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점수를 어떻게 업 시킬까 하는 고민, 이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제가 1회부터 32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조문 2개로 끝낼 수 있는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OT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법이란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그리고 조문 2개가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은 조문 A와 관련돼서 기출문제와 연관시켜서 6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릴 것이고, 세 번째 시간은 조문 B를 통해서 기출문제와 연관시켜서 4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 A와 B는 단순히 문제 푸는 과정이 아니고요. 민법의 기초이면서 민법의 체계도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민법 OT입니다. 첫 번째 민법이란, 두 번째 시험 준비는 어떻게, 조문 2개는 무엇일까 하는 얘기죠. 민법이란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가족관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재산관계만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자이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얘기죠.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세봤더니요, 15권입니다. 세지 마세요. 15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에서 이거 다 언제 끝내지 하는 이 고민에 빠져 있다 이야기고, 참 요즘 다 이렇게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딱 손을 들고 있네요. 네, 뭔가 알았다 그런 얘기네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 할 필요 뭐 있어? 이거라도 하자. 이런 마음 자세죠.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은 완벽주의를 버려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완벽주의는 점수를 아주 높이 받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완벽하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점수가 아주 높거나 안 되거나 그런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 시험은 15권을 다 완벽히 끝내야 되는 시험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시험은 뭐다? 선택과 집중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과락면하고 평균 60점. 우리는 테스트 시험을 본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런 모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민법 쇼핑을 합니다. 불안하니까 여기저기서 자꾸 사들입니다. 그렇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으로 조문 2개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바꿔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야기입니다. 조문 2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조문 2개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보통 책을 피셔서 보시게 되면, 특히 처음 하신 분이 아니고 이미 하시던 분들을 보게 되면 권리변동부터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특별법까지 계속 헤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화돼야 되는데 단순화되지 않고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건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나열한 거죠. 여기의 흐름은 과연 뭘까? 조문 2개의 비밀은 바로 이거죠. 매매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등기입니다. 매매, 등기입니다. 이 매매에서 등기 가는 이 과정, 이것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에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공부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조문 두 개는 매매 관련된 조문과 등기 관련된 조문 두 개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펼쳐보면 시간적 흐름은 이렇게 진행하죠. 네,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서류교부, 등기, 소유권. 여기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두 개죠. 매매하고 뭐다? 등기. 요 두 가지는 지금 평면적으로 우리가 보통 계약 과정의 흐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죠. 이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민법의 일반 구조, 보통 목차를 가게 되면 첫 번째 파트가 파트 1 총칙으로 나옵니다. 총칙이에요. 내용 이런 목차가 들어가고 두 번째 파트는 물권법이라는 파트고요. 세 번째 파트는 계약법이고요. 네 번째는 민사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핵심적인 두 개는 바로 여기 매매. 네, 그 다음에 등기입니다. 법률행위 등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소유권 가지고 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매매에서 등기 쳐서 소유권으로 가는 이 정상적인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비정상적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책은 그렇지 않죠. 책은 막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반 구조를 제가 논리 구조로 바꿔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근데 정리되지 않는 조각조각 난 이 파편들을 제가 정리되게끔 논리 구조로 바꿔드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총칙 있고요. 물건 있고요. 순서만 바꿉니다.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돼요. 계약법이 올라가고 특별법은 그대로 갑니다. 즉 여기서 이 계약법이 위로 쫙 올려버리면 논리 구조가 완성된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보통 수험생들은 이 일반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머리가 복잡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뭐냐면 머리가 자꾸 쪼개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맑아진다. 이건 멘탈 붕괴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인 코스를 봅시다. 부동산 매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등기. 요거 여기다 얹어놓고 요거 여기로 옮길 것 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유효. 유효가 뭘까? 좀 기다리셔야 되죠. 그래서 요게 정상적인 구조예요. 정상적인 구조. 이게 민법의 흐름이다 그런 얘기죠. 민법의 흐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가다가 다른 데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길을 못 가고 자꾸 기웃기웃해가면서 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보지 않고요. 남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꾸 그것만 관심 갖고 있어요. 자기 공부를 못합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자료만 수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민법 쇼핑하지 마십시오. 자기 공부를 하십시오. 선택과 집중.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쑥 올리면 돼요. 그럼 보세요. 순서가 매매, 유효, 등기가 정상이고요. 이때 비정상이 있어요. 비정상.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여기 무효하고 취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비정상이거든요. 이 비정상 코스가 바로 뭐냐면 사고가 났다 이야기예요. 사고, 분쟁. 당사자끼리 싸움이 붙었다 이야기예요. 이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재산관계는요. 자신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옳다고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총칙에서 다룬다 그런 얘기고요. 또 여기서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사고 분쟁은 비정상적인 코스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정상적인 코스를 한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을 확장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일단 흐름을 기억하자. 논리 구조가 정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걸 완벽히 한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 붙이면 공부는 나날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총칙을 먼저 고장난 모습을 공부하고 물권 공부한 다음에 계약법으로 가다 보니 즉 이런 순서로 공부하다 보니까 흐름을 잃고 자꾸 조각조각 난 모습만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연결된 상황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각조각 난 거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수 있다는 이 조문 두 개는 저한테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을 순서만 바꾸면 된다 이야기예요. 내 말은. 어느 날 공부하고 싶어요. 총칙부터 하지 마세요. 계약법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논리 구조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조문을 봐야 되겠죠. 네, 조문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조문이 있을까? 네, 갖다 보겠습니다. 매매는 조문 A 563조 매매고요. 조문 B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문을 분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냥 매매는 매매고 등기는 등기야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 조문 A에서 제가 6문제, 기출문제 연결시켜서 6문제를 연결해 드릴 것이고 조문 B를 통해서 4문제를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조문 딱 2개 가지고 10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 판단이 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을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력이 저절로 늡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러면 조문 A가 뭐고 조문 B가 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조문 A입니다. 563조 매매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근데 여기 딱 화살표가 있네요. 여기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궁금하시죠? 보겠습니다. 일단 이 조문을 분석하겠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을 보통 갑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을 갖다가 청약이라 하고요. 두 번째 약정을 승낙이라 합니다. 효력이 생깁니다. 자, 갑은 대금. 갑은 이 안에 여기 대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 있습니다. 물건 아니네요.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갑은 대금 달라는 효력이 생기고 을은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긴다 이야기예요. 이 매매를 제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판기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자판기하고 매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갑이 자판기 비치했죠. 자판기 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을병정무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일 필요는 없다는 거. 그럼 커피 먹고 싶은 사람 중에서 을이 승낙합니다.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갑, 특정인에게 해야 되겠죠. 계약법 가서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 불특정 관계없고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투입하는 게 승낙이다 그런 얘기죠. 자판기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나 보네. 그죠?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는 게 뭐다? 승낙이다. 그러면 이 버튼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버튼 있죠? 거기에 그 금액에 맞는 버튼들이 불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매매가 된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매매가 됐으면 갑은 대금 달라. 근데 을은 이미 돈 줬네요. 그럼 을은 뭐 달라? 커피 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 버튼을 누르는 거, 선택 버튼 누르는 게 뭐다? 커피 달라 이야기예요. 자판기에도요, 매매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 조문 가지고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분석하게 되면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모입니다. 근데 이 조문에서 출발단 사실을 까먹고 자꾸 바깥에서 헤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출발과 끝 조문을 보게 되면 중간 것들은 저절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판기 보시면서 매매 계약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 563조 매매를 가지고 약정 가지고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3문제, 효력이 생긴다 가지고 기출문제 연결시켜서 이 조문 하나 가지고 6문제의 기준을 말씀드릴 겁니다. 6문제입니다. 자그만치. 조문 하나에 6문제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186조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효력이 생긴다. 여기 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교부와 잔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률 행위를 보통 뭐로 보느냐? 물권법에 여기 물권법에 있죠? 그래서 이걸 물권행위다. 아니 여기 물권이라고 돼 있으니까 물권행위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그렇다라고 답을 쓸 수 있다. 효력이 생긴다. 네,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하게 되면 제가 뽑아왔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이 누구에게 속하고 소유에 속하는 형태가 어떠한지 외부에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입니다. 공시.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시법. 등기법은요. 이 186조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체법이다 하고 등기법은 절차법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고요. 그럼 등기 효력은 부동산 물권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조문이다 그런 얘기야. 조문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하는 소리예요. 등기. 그 집은 제 소유입니다.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 물건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면 소유권 가져올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도 있고요. 미등기 매수인 중간 생략 등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조문비를 가지고 제가 법률 행위 가지고 한 문제 네, 그 다음에 등기 가지고 네, 3문제, 4문제. 그래서 조문 2개예요. 조문 2개 가지고 보세요. 10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고요. 이걸 확장시키면 10개 붙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다음에 4개 더 해서 28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도 남을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단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A와 B의 정상적인 코스를 공부한 다음 비정상적인 것을 붙여서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공모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42.195 마라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급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문 2개 가지고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안내할 겁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A, B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요. 조문 A와 B를 선택하셔서 직선으로 일단 정상적인 코스를 공부하셔서 일단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대나무 숲길입니다. 여기는 합격의 숲길입니다. 잠시 산책하시면서 조문 A와 조문 B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